두 명의 사기꾼. 평화가 다가오고 전쟁이 종말을 보게 되자 우리들의 생존이 문제가 되어 있는 동안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았던 의견의 차이들이 크게 드러나기 시작했다. 그러나 세계 주요 정당들은 선거상의 휴전을 지켜주었다. 연립정부는 단결되어 있었고 의회의 압도적이며 확고한 다수에 의해 유지되어 왔었다. 그러나 1944년 말에 정부와 하원에서의 단결은 앞으로의 국내 문제에 관해서 매우 취약한 상태에 있었다. 윈스턴은 국가의 단결과 정치적인 단결은 우리들의 모든 적들이 패배할 때까지 유지될 수 있기를 바랐다. 그러나 현 의회는 10년간 지속되었기 때문에 평화가 오게 되면 국민들의 의사를 들을 수 있는 총선거가 되도록이면 빠른 시일 내에 실시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의 이해관계를 생각하고 정상적인 시대로 돌아가려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은 정치인들과 그들의 정당만은 아니었다. 가정들과 개인들도 미래에 관한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그리고 이들 중에는 클레멘타인도 끼어 있었다. 그래서 클레멘타인은 내일에 대해 신중히 생각해 보았다. 1944년에서 45년 겨울에 클레멘타인은 런던에서 새 집을 조용히 찾기 시작했다. 클레멘타인은 전쟁이 끝나고 연립정부가 해산되면 윈스턴은 은퇴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이때 윈스턴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던 생각은 전쟁에 관한 문제, 그리고 승리한 연합국과 패배한 유럽이 곧 직면할 문제들이었다. 그러나 클레멘타인은 집을 구하는 문제에 대하여 윈스턴을 관련시키지 않았으나 윈스턴은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간에 클레멘타인이 런던에서 집을 하나 장만한다는 것에는 찬성하고 있었다. 1945년 초에 클레멘타인은 하이드 파크 게이트 28번지에서 아름다운 집을 찾았다. 이 집은 다른 집들로부터 멀리 떨어진 조용한 집으로서 유쾌하게 보이는 정원도 있었다. 클레멘타인은 이 집이 자신의 가족에게는 안성맞춤이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클레멘타인은 이 집에 관해서 벨기에에 있는 필자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편지를 보냈다. 어제 나는 아빠에게 내가 탐을 내고 있는 집을 구경시켜 드렸다. 아빠도 참 좋아하시더라. 클레멘타인은 또한 차트웰에서의 생활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계획도 해보았다. 클레멘타인은 차트웰이야말로 윈스턴이 가장 행복해했고 정말로 집으로 생각했던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1차 대전과 2차 대전 사이의 황금시대에 이 차트웰을 운영하는 일은 부담과 불안의 이유가 되었다. 그리고 이번 전쟁의 여파 속에서 이 집을 운영한다는 것을 곰곰 생각해 보니 그것도 쉬운 일이 아님을 알았다. 윈스턴도 차트웰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고 있었음에 틀림없었다. 이것은 어머니께서 1월 30일에 필자에게 보낸 편지 속에 나타나 있었다. 아빠와 나는 전쟁이 끝나는 대로 게인스보로 로드 바로 밑의 경사진 곳에 있는 호수 맞은편의 작은 차트웰을
하나 짓기로 결정했다. 그 오래된 차트웰은 처칠 박물관으로 만들 거야. 너희 생각은 어떠니? 그러나 클레멘타인은 1945년 초의 몇 달 동안은 집안에 대한 생각에 집착해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윈스턴이 외국에 가서 없는 동안 클레멘타인이 윈스턴에게 보낸 편지들을 보면 그녀가 영국뿐만 아니라 유럽의 상황에 대해서 깊이 주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2월에 존 포틀은 프랑스에 머물러 있었는데 이때 그녀는 자신의 친구들과 친척들의 궁핍 상태에 대해 충격을 받았다. 영국에 돌아와서 그녀는 자신의 남편 및 클레멘타인과 같이 점심 식사를 했다. 클레멘타인은 포틀 여사가 한 말을 다시 윈스턴에게 2월 12일자 편지로 알려주었다. 이 편지 속에서 클레멘타인은 1944년 11월 이후로 파리의 생활은 대단히 악화되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리고 이 편지에다 클레멘타인은 같은 날짜에 나온 데일리 메일지의 파리에서의 고향이라는 표제의 기사를 동봉했다. 그런데 이 기사에 의하면 파리가 해방된 이후로 3만 마리의 고양이가 사라졌으며 격심한 식량 공급상의 어려움 때문에 파리에서는 고양이들이 계획적으로 수색당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이리하여 클레멘타인은 윈스턴이 마샬 장군이나 루스벨트 대통령에게 영향력을 행사하여 화물 자동차로 프랑스에 확보되어 있는 식량과 석탄을 분배하게 하라고 간청했다. 1월 30일에 영국에서는 인력의 부족과 아주 혹독한 날씨 때문에 석탄 분배에 있어서 위기가 발생했다. 윈스턴과 클레멘타인 사이에 오고 간 편지들을 보면 클레멘타인은 이러한 위기의 상황에서는 군인들이 석탄 운송에 사용될 수 있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1월 30일에 클레멘타인은 윈스턴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다음과 같이 끝을 맺고 있다. 라디오 방송에 의하면 군 트럭에 의한 석탄 분배가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이런 착상을 했는지는 언급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윈스턴도 2월 1일자 회답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석탄 부족이 계속되는 한 석탄 배급에 대해서 계속 주시해 주길 바라오. 그리고 필요한 군 트럭을 제공하도록 계속 촉구해 주길 바라오. 유럽 성리의 날인 1945년 5월 23일이 지난 지 2주일이 되었을 때 윈스턴은 국왕에게 사표를 제출했으며 노동당은 일본이 패망한 이후에는 연립 내각을 계속할 것을 거부했다. 공평히 말해서 이 당시에 일본이 히로시마가 폭격당함으로써 빨리 붕괴당하리라고는 예측할 수 없었을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국왕은 윈스턴에게 과도 행정부 구성을 위촉했다. 이 과도 내각은 의회가 해산될 때까지 몇 주일 동안 그 기능을 발휘했다. 이번 선거에는 보수당이 승리할 것이라고 영국 사람들은 대부분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나 보수당의 반대자들은 보수당 정부가 전쟁 전의 몇 년간 영국으로 하여금 다가오는 전쟁에 대비를 하게 하지 못했다는 점을 재빨리 강조했다. 투표율이 7월 5일로 확정되자 선거운동이 시작되었다. 윈스턴과 클레멘타인은 재빨리 자신의 선거구로 갔다. 그런데 이번 선거구는 인구의 증가와 이동으로 인하여 에핑에서 인구가 많은
우드포드로 변경되었다. 야당들은 신사협정에 의해서 윈스턴을 위해 후보들을 내세우지 않았다. 그러나 중년 나이의 성격이 개벽스러운 알렉산더 한코크라는 사람이 무소속으로 출마하여 처칠에 도전하게 되었다. 윈스턴은 수상직을 맡고 있으면서 전국을 순회하며 연설을 해야 했기 때문에 클레멘타인이 짤막한 연설을 하면서 지지자들과 선거운동원들을 방문했다. 7월 6일자 우드포드 가디언지는 까만 무지옷을 입고 선명한 붉은 스카프와 터반을 착용한 채 연단에 올라와서 라는 글로 시작하여 클레멘타인의 연설 장면을 묘사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 신문들은 계속해서 클레멘타인의 연설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기술했다. 클레멘타인은 선거가 많은 사람들에게 슬픔과 실망처럼 느껴졌다고 생각했다. 전쟁 기간 동안에 서로 협력한 사람들이 전쟁이 끝나자 서로 싸우려고 달려들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우리들은 의기가 저하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우리나라를 위해 모두가 화목하게 일할 것임을 저는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